네, 장마도 폭우도 우리의 호기심을 막을 순 없다. 지식과 재미를 함께 전하는 함께 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처럼 촉촉한 임혜재라고 합니다. 촉촉한 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클래스 5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듣기로는 반응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아주 들었어요. 핫해요. 너무 핫해요. 아침까지 막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공통적으로 우리 함께 온 클래스가 재밌다, 유익하다, 그리고 쉽다.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네. 리뷰를 잘 좀 해주고 계시네요. 사실 부산에,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계신 저희 가족분들도 이 교회에서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꼬박꼬박 잘 챙겨보시고 부모님도 네, 피드백도 잘 달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얼굴 보려고 그런 거. 그런가? 이 유튜브라는 채널이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 함께 공동체를 넘어서 이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좋고, 네. 근데 유튜브를 채널을 공유하실 경우에는 네. 그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기본. 네,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저희 금요일마다 영상 올라가는 거 들으실 수 있고요. 영상 올라가는 것도 보셔도 좋겠지만 이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온 클래스를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오늘의 강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깐 소개는 했지만 방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고 이름은 홍미진이라고 합니다. 네, 홍미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재활의학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교통사고 후에 재활치료라든가 또 재활의학에서부터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했던 필라테스, 뭐 PT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오늘 주제가 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의학과에서는 되게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소아의 발달과 그 발달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아의 발달과 발달 지연. 이 소아라고 하면 아마 어린 아이들, 어린 아동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의자를 고쳐 앉고 아주 열심히 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 보시고 나서 네네. 유익하다 싶으면 주변에 꼬맹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한테 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유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활의학과 우리 홍미진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강의 후에 선물 퀴즈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잘 집중해 들어주시고요. 네, 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의 발달과 발달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가 자란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크게 저희가 성장과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처럼 양적인 증가를 말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기능적으로 기술을 획득해 나가는 것들을 발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말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발달이라고 하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발달이라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 기차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똑같은 경유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유역이 같다는 말은 아이들이 이제 걸은 다음에 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긴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걷는 것처럼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무궁화호를 타고 그 목적지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KTX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듯이 표준보다 발달이 조금 느린 경우도 있고 빠른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은 모든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기차가 제대로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뒤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한 역에서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기차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이게 됩니다. 네네. 네, 발달에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고, 걷고, 뛰는 대근육, 대동작 영역과 손으로 조작하고 만들고 하는 소근육, 그다음에 인지 영역,
사회성, 자조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 영역들은 서로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가 다른 영역을 예측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빨리 걸어서 빨리 말할 줄 알았는데 말이 느려요 라고 하신 것처럼 빨리 걷는다고 해서 말을 무조건 빨리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청력 저하가 있어서 언어 발달이 느린 친구들이 언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친구들을 사귀는 이런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달 지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표준 정상 발달보다 25%에서 30% 이상 뒤처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보통 아이들보다 6개월 이상 뒤처지는 경우, 여기 이제 교정 연령이라는 것은 미숙아의 경우에 만으로 2돌 이전의 교정 연령으로 뒤처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영역 중에서 한 가지 영역에서 정상 아동에 비해서 2 표준 편차 이상 떨어진 경우, 그리고 2가지 영역에서 1.5 표준 편차 이상 떨어진 경우 발달 지연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발달 중에 그러면 언제 이렇게 발달 지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커가면서 그 각각의 그 경유지에서 한 번씩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영유아 발달 검사,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 4개월에서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잘 발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이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진료실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아이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기기를 안 해요. 돌이 지났는데도 걷지를 않아요. 장난감에 관심이 없어요.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요. 등등과 같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진료실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내가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우선은 운동 발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네. 3개월이 안 됐는데 아기가 발달이 빨라서 뒤집기를 해요. 아니면 벌써 서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정말 발달이 빠른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빠르게 뒤집기를 하는 경우거나 너무 빨리 서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몸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근긴장도라는 것이 높아져 있어서 빨리 뒤집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집기는 빨리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발달은 느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땐 좀 자세히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4개월이 지났는데도 머리를 잘 못 가누면서 머리가 이렇게 뒤로 축 처져만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9개월에 지났는데도 혼자 기대지 않으면 혼자 놓고 앉아있지를 못하거나, 이제 내발기기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이렇게 팔이랑 다리랑 교차로 이렇게 한 발씩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토끼처럼 앞에 팔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뒤로 토끼처럼 한 번에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아이가 항상 까치발을 들어요 하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 발달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까치발을 걷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혹시나 이제 아기의 그 아킬레스건이나 이제 다리 쪽으로 근긴장도가 높아져서 까치발을 들거나 아니면 다른 근육이 약해서 까치발을 드는 경우도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까치발을 듣는다고 하면 그거는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한 15개월까지만 걸어도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전혀 걸을 기미가 없다. 16개월인데 이제 한두 발자국 떼요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걸을 생각이 없다 하면 좀 봐야 되고, 2돌 때까지 계단 오르기를 못한다 하면 이런 운동 발달에 좀 이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근육, 손 발달을 보면 아이가 이제 앉아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부터는 이제 소근육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게 8개월 이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도 누워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탐색하거나
이제 손을 입으로 가져가서 손을 빨거나 하는 행동들을 가지고도 소근육 발달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워서 이제 자기 손을 가운데로 가져가서 보는 행동들이 나오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조금 소근육 발달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돌 이전인데 얘는 오른손잡이에요 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보통 저희가 18개월에서 2돌 정도 사이여야지 우세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한쪽 손만 사용한다는 것은 혹시나 한쪽에 편마비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도 선호하는 손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10개월에서 2돌 사이에는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이제 뭐 쌀티밥을 잡는다든지 하는 엄지검지 사용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안 나오고 계속 모든 손을 사용해서 물건을 짚는다든지 할 때, 그리고 이제 손가락질, 뭐 엄마 아빠한테 이걸 해달라고 손가락질이 좀 잘 안 나올 때 소근육 발달 이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성 영역인데요. 아이가 보호자와 이야기를 할 때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네,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 근데 다른 소리에는 반응을 잘 한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안 할 때, 뭐 칭찬받으려고 엄마한테 보여준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할 때, 그리고 이제 만 3세가 지났는데도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혼자 놀거나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놀이를 해야 되는데, 뭐 상상놀이를 하거나 인형한테 뭐 밥을 먹여주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올 때 사회성 발달을 이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요 단편적으로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리기는 한 것이지만, 참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발달 지연은 왜 생기냐? 이것도 요인이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엄마나 아빠가 말이 느렸을 경우에는 자녀들도 말이 느릴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여자아이가 남자애보다 좀 발달이 좀 빠른 성향들이 있고, 그것 외에도 실제로 염색체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달 지연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의 발달이 많이 되면서 이전에는 원인 모를 발달 지연 아니면 자폐성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원인을 모르는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가 발달이 되면서 발달 지연이 있거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검사를 먼저 해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검사를 한다고 해도 50%가 안 되는 비율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50%에 안 되면 그럼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염색체 검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뭐 유전자의 원인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DNA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이제 엄마가 아팠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약물에 노출이 됐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태어나면서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몸무게가 너무 적었거나 하는 것들이 다 발달 지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태어나면서도 이제 뭐 뇌손상이라든가 뇌출혈 등의 영향 때문에도 발달 지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경우, 뭐 영양 공급을 충분히 못 받았을 경우에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TV나 미디어에만 너무 장시간이 되어 있을 경우, 그다음에 뭐 다문화 가정인데 이제 다문화 가정이어서 여러 언어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특히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좀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먼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여쭤봅니다. 아기가 임신 몇 주에 태어났는지, 몸무게는 몇 킬로였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지내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 어린이집은 잘 다니는지, 뭐 가족 중에 느린 친구들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 저희가 이제 아이 몸을 직접 만져보면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이제 엑스레이에서부터 머리 MRI까지 영상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고 네. 혹시나 이제 근육병 같은 이제 신경이나 근육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근전도 검사라는 것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영유아 검진을 받았는데 심화평가를 권고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느린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병원으로 보내주시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발달 검사나 언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유전적인 원인이 의심이 된다면 유전자 검사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지금까지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그냥 정상 범위에서 뭐 느리지만 목표에 정상적으로 도달할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제 혹시나 결국에 이제 계속해서 천천히 느리게 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장애 진단이라는 것도 해볼 수가 있는데 발달 지연, 특히 영유아에게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애 진단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지적 장애, 언어 장애, 자폐성 장애를 이제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에서도 가능하고 저희 재활의학과에서는 보통 자폐성 장애를 뺀 나머지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장애 진단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 늦다고 해서 뭐든지 다 모두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기준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놓은 기준이 최소한 한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도 아이의 발달이 이제 정체되어 있거나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로 판단이 되면 정부에서 만들어오는 그 기준에 맞춘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가 진단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보통 뇌병변 장애나 지체 장애는 만 1세가 넘으면 하실 수 있고 지적 장애는 만 2세, 언어 장애는 만 3세 정도가 지나야지 장애 진단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장애 진단에 대해서 상의가 필요하시다면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재활의학과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장애 진단을 상의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이고. 네. 참 소아의 발달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처럼 발달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되는 상황을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더욱더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이상이 보이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이제 진료실로 찾아오셔서 상담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뽀통용님 사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저 강의 들으면서 원래 MC의 역할이 막 리액션도 하고 호응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막 머릿속에 집에 있는 애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런가 저런가 생각하는데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참 재활의학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광범위한 이 범위를 이렇게 커버하는지 오늘도 사실 좀 처음 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 세 키웠거든요. 네, 전혀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뭐 살도 그런데 어떻게 길렀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강의가 정말 엑기스 강의를 쫙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한테 한두 가지 팁, 실질적인 팁을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전이야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이들을 키우셨지만 요새는 인터넷에도 정보가 정말 많고 정부에서도 영유아 검진을 할 때가 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친절하게 다 이제 받으라고 연락을 맞아요, 해주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때에 맞게 그런 영유아 검진만 잘 받으셔도 네, 그
바로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한번 집중력을 확인해 보는 시간, 퀴즈 온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홍미진 선생님께서 한번 내주실까요? 네, 아동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1번 운전면허 시험, 2번 영유아 건강검진, 3번 우량아 선발대회. 자,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1번 운전면허 시험, 2번 영유아 건강검진, 3번 우량아 선발대회. 목사님 어떤 거 저 정답일 것 같아요?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요새 시험이요? 예. 태어나자마자 조금 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영어 다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얘도 이거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운전면허 시험이 아닐까. 운전면허 시험. 하긴 저희 집 애기도 이제 한 뭐 20 몇 개월 좀 됐는데 본인 자동차 하나 있거든요. 그렇지. 뽀로로 시험을 쳐야 될 것 자동차. 같아. 아무래도 시험 쳐야 될 것 같아. 우량아 선발 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한뭐 6, 70년대 많이 그렇지. 했었던 거에 아 이건 알고 문제 있어요. 누가 냈어? 네, 요새는 그래서- 다이어트. 요즘은 사실은 비만. 옛날에는 이게 우량아가 참 중요하고 막 그런 것들 이렇게 뽑아서 자랑도 하긴 했는데 요즘은 좀 약간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1번 운전면허 시험, 2번 영유아 건강검진, 3번 우량아 선발대회.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댓글로 바로바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댓글 많이 달렸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홍민 선생님께서 정답 몇 번인지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정답은 2번 영유아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자, 그럼 몇 번째 분에게 한번 선물 드릴까요? 네 번째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분 누구실까요? 자, 네 번째 분 누구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 누구실까요? 자, 네 번째 분. 네. 뭐 글자가 잘 안 쳐지시는 것 같죠? 네. 올라왔습니다. 슬기로운 90년생. 아, 슬기로운 90년생님. 자, 정답 2번 축하드립니다. 슬기로운 90년생. 아이디 참 좋네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선물 온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내주실까요? 발달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1번 유전적 요인, 네. 2번 미숙아, 3번 성별, 4번 출생한 요일. 자, 발달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것은 유전적 요인, 미숙아, 성별, 출생한 요일. 특별히 이렇게 좀 번호를 4개까지 붙여놨는데요. 이 발달 지연의 영향이 아까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몇 번이 정답이실 것 같나요? 예능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다큐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마이크 한번 들고 말씀해 주세요. 다큐야. 그렇죠. 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요일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죠. 그죠? 예, 요일은 매년 바뀌고 윤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힌트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혹시 몇 번이 정답 같으세요? 저요. 네. 힌트를 잘 들으면 정답이 보일 수 있겠죠? 전 답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우리 자녀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히 키우는데 아마 바쁘셨나 봅니다. 자, 어느 정도 정답자 나오신 것 같은데, 자, 정답은 우리 목사님 몇 번인가요? 정답이요. 네. 출생한 요일. 출생한 요일 맞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은이니까요. 출생한 요일이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 이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릴 텐데요. 저는 7번째 분에게 선물을 드려보겠습니다. 7번째 분 누구신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분. 누구. 네, 진상민님 축하드립니다. 우! 네, 자, 이분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클래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유익한 강의해주신 우리 재활의학과 홍미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함께 듣고 배우며 지식 온. 마음도 온 하는 시간 함께 온. 안녕.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오늘 클래스를